할까요? 좋습니다. 6장 세션 상태. 사실 저 뭐 이거 읽었을 때 무슨 세션 말하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뭐 예시가 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유저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값이 유지돼야 될 게 있을 때 너는 뭘 저장하거나 이러면서 앞에 작업을 막 잠깐 저장해 놓는 그런 식의 코딩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한 바 뭔가 그런 유저 정보 계속 알고 있으면 좋은 캐시 같은 그런 류의 세션을 말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랜잭션이라는 말에 매몰이 돼가지고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뭔가 진짜 딱 엄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고 그럼 그걸 구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이 세션도 막 되게 엄밀한 일관성을 보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예시를 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창법은 이제 그쵸. 여기서 예시로 많이 드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예가 유저가 로그인해서 뭐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을 생성하고 결제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트랜잭션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전 과정을 다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묶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따로따로 해도 문제 없고 언제든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해도 문제 없는 건데 이거를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야. 그냥 뭔가 비즈니스 플로우, 유저 시나리오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이해를 했을 텐데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고 하니까 이 맞아요.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좀 하필이면 그 전 동시성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혼란이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세션에 대해서 저도 그냥 이해한 게 애초에 HTTP라는 것 자체가 무상태잖아요. 그렇죠. 무상태니까 이제 각 요청 간의 어떤 상태 저장 그걸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패턴 내지는 방법 그걸 세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이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 장바구니를 자꾸 예시로 들어버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장바구니를 반드시 세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쿠키나 뭐 메모리에 들고 있다 뭐 나중에는 DB에 넣는다 뭐 이런 방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목적에 맞나? 헷갈리죠. 내가 언제 세션을 그렇게 썼더라?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쇼핑 사이트 들어가면은 장바구니 무조건 DB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접속해도 나와 있잖아. 맞아. 뭐 어디 만료되는 것도 아니고. 브라우저에 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션으로 예시를 드니까 잘 이해가 안 갔다. 뭐 그런 세션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옛날에는 그랬으려나? 하나의 브라우저 안에서 하다가 나중에 다시 키면 장바구니 없어져 있고 뭐 그래도 뭐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나중에 DB에 넣고 이랬겠죠.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장바구니라고 하니까 좀 잘 안 와닿았던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 결국에는 기술에 왜 등장했는지 이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상태 저장 HTTP가 비상태 그러니까 상태 저장 안 하니까 상태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뭔가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이 딱 저 원래 저스티스 좋아하니까 그게 딱 뭔가 말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던 뭐 클라이언트에 넘기겠다 뭐 서버에서 갖고 있겠다 뭐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겠다 뭐 이런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적도 없이 갑자기 내가 사용법 알려주면서 어느 때는 이거 하고 저느 때는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막 가이드가 되니까 그럼 나는 언제 클라이언트에 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세션 상태를 결국 어쨌든 각각의 요청 간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세션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인증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사실 저는 인증이 세션 그 상태 저장에 포함된다는 게 딱 처음에 안 와닿았어요. 사실 인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네. 근데 사실 전체 그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 로그인 할 때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된 사람만이 어떤 특정 기능을 호출할 수 있으니까 이제 플로우로서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도 상태 저장이구나 이해가 됐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세션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 보면은 이제 결국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세션 상태, 서버 세션 상태, 데이터베이스 세션 상태. 근데 결국 이제 세션을 사용한다는 어떤 목적은 다 같을 거고 이제 그거의 경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용인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클라는 이제 쿠키 클라에 내려주고 클라는 이제 내려주면은 노출될 수도 있고 보안상
아니면 혹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걸 감안할 수 있으면 클라에 저장하는 거고 이제 서버 세션 상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세션 아이디 정도만 가지고 이제 그게 서버로 갔을 때 아이디하고 서버의 어딘가에 저장된 그 추가적인 정보를 매칭시켜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뭐 이제 레디스 같은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 파일에도 저장할 수 있다 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 그다음 마지막이 IDB의 세션 상태 저장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전형적인. 너무 그냥 전형적이고 당연해서 사실 그리고 이제 막 경중을 판단해서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용도마다 뭐 쓰는지 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모는 쿠키 대부분 쿠키 쓰고 이제 뭐 서버 쪽에 저장하는 거는 이제 막 레디스 같은 거 세션에 넣는 경우 또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냥 무지성 레디스 때려 박았던 것 같아. 네. 막 누가 막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난 들어본 적이 없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꼭 뭔가 쿠키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쿠키로 가고 있는 게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 말씀하신 진짜 전형적인 케이스고 쿠키라고 예를 들면 대부분 인증, 로그인 인증 쿠키 많이 넣잖아요. 클라에서 그 익스파이어가 되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인증인데 또 서버 세션 쓰는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 있는 경우. 서버에서 강제로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이제 좀 보안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라에 그걸 하지 말고 서버에서 끊을 수 있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쿠키도 어떻게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친구라서 무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지성 서버 세션 상태로 늘상 했었던 것 같다. 요즘 쿠키를 전 프론트를 많이 안 해서 쿠키를 많이 쓰나요? 쿠키를 좀 비권장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쿠키라고 하면 그냥 늘상 생각하는 해외 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쿠키를 허용하고 그리고 요즘은 브라우저 상에서 쿠키 수집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서버가 쿠키에 심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쿠키는 점점 안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증 외에는 뭔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상태를 저장하는 경우가 예시가 잘 안 떠오른다. 사실 프론트 스토리지에 뭔가 저장하는 거는 인증 외에는 그냥 프론트에서만 쓰기 위해 저장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크 모드, 온오프 뭐 이런 거, 창 열림 닫힘 이런 거 저장하려고 그렇죠. 로컬 스토리지 같은 거 쓰지. 잘 모르겠다. 이제 딴소리인데 막 그런 거 그 스티키라고 해야 되나? 그 스티키 세션 해가지고 네. 물론 여기서도 쓰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런 고민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세션도 우리가 레디스 막 클러스터 구성해서 쓰면은 하나의 레디스인 것처럼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 스티키 세션 한 번 세션 열로 꽂히면 계속 걔한테만 요청하는 거.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됐어. 예시가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세션 스토리지를 따로 이렇게 레디스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얘한테만 계속 올 거라고 보장을 하기 시작하면 얘 메모리에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유명 스타? 요즘에 유명한 스타 누구 있나요? 뉴진스? 맞아요, 뉴진스다. 그럼 만약에 뉴진스가 진짜 너무너무 유명해서 검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 사람들이 뭉치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스타가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이 뭐 그냥 단순하게 풀면은 클러스터링된 레디스에 뭐 알게 뭐야 하고 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 유저 100명을 그 다음에 어느 서버로든 그렇게 막 조회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캐시 히트율을 높이려고 그랬나? 트래픽의 그런 자원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얘네를 서버마다 배치를 하는 거. 이 100명을 서버마다 하나씩 뿌려. 그래서 만약에 뉴진스 검색하면 무조건 일본으로 꽂히게 돼 있는 거. 그럼 얘는 캐시 히트율이 엄청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네트워크 리소스 낭비 뭐 이런 것도 줄이는 스킬로 쓸 수 있다. 뭐 대용량 처리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티키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봤긴 했는데 그런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누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게 비즈니스적 목표에서 세션을 활용하는 케이스 잘 안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냥 인증 정도만 생각나. 그죠. 예, 인증 로그인 이런 거 정도 말고는 공감되는 예시가 없어서. 저는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세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이 HTTP의 무상태성 얘기하다가 그냥 떠올라서 그 HTTP가 스테이트리스 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들 이해는 하죠. 스테이트리스 하고 이제 반대의 경우를 예시를 들면 뭐
커넥션 맺어서 소켓 통신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상태가 있으니까 연결이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 HTTP는 한 요청이 독립적이니까 당연히 상태가 없지 라고 하는데 이제 애매한 상황에 들어가면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죠?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HTTP의 무상태성이라는 게 설명을 하면은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잖아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 그러니까 상태가 없다는 거는 컨텍스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언제나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조건이란 거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레벨이 다른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리소스의 삭제 요청을 해요. 1번이라는 리소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해요. 삭제가 성공하죠. 그럼 스테이터스 코드를 뭐 200을 내려줄 수도 있고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뭐 뭘로 하더라? 204? 삭제.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200 아니면 203가 그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삭제가 됐잖아요. 이건 성공적인 삭제예요. 실제로 이 딱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1번 삭제가 된 뒤에 1번에 대해서 또 삭제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다르죠. 그 상태 코드를 뭘로 하실 것 같아요? 상태 코드 나파운드 가야지. 파운드? 그쵸.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헷갈렸었어. 실제로도 논쟁이 있어요. 막 스택 오버플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나파운드를 얘기한 사람들의 의견은 그거다. HTTP의 무상태성이란 딱 시간 정지. 지금 이 순간 딱 DB도 모든 세상도 시간 정지했을 때 이 순간에 딱 캡처를 해서 다시 갖다 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걸 그 무상태성을 말하는 것이지. 너가 맨 처음에 삭제를 했어. 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요청을 삭제했을 때 이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HTTP 스펙에 보면은 그 각각의 메서드는 역등해야 된다라고 맞아.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역등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지. 당연히 조회는 항상 똑같을 거고 중간에 DB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근데 뭐 생성도 역등하지 않지. 네. 이제 몇등하게 구현할 수도 있죠. 똑같은 아이디로 아 그쵸. 뭐 구현을 요청을 한다면 이제 뭐 205K 했지만 뭐 실제 DB 내용 똑같고 똑같은 키를 뱉어준다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뭐 업데이트도 똑같은 조건을 업데이트하면은 업데이트 성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몇등한 거잖아요. 동일한 요청이 어플라이 됐을 때 결과 똑같아야 된다. 네. 뭐 생성 중복으로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삭제의 몇등성은 뭘까? DB의 상태는 항상 삭제된 걸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에 돌아가는 상태 코드도 몇등해야 되나? 그냥 막 삭제했어요. 최초의 삭제는 당연히 205K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두 번째의 삭제는 404냐 200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200이면은 뭐 없던 거 삭제한 것도 없는 거니까 200이어도 되지 않아? 이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없는 리소스에 대해 삭제 요청한 거니까 404로 해야 된다 라는 쪽 이런 게 좀 갈리더라고. 근데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200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이드의 의견을 설명하는 사람은 이게 실패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결국 400 에러라는 거는 400이랑 에러잖아요. 그렇죠. 삭제가 그냥 없는 거 삭제 요청하면은 없어지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괜찮잖아. 라고 해서 이것도 에러로 뵙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그거 가지고 또 막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실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다시 조회해가지고 아니면 삭제가 실패한 건지 확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정상응답을 해야 된다. 이걸로 싸우더라고. 저도 이제 올해 초에 하면서 그때 또 이제 레스트 근본론으로 하고 싶어서 깔끔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스테이터스 코드도 막 생성하면 201 하고 싶지. 201 해가지고 그 헤더 로케이션에 그 리소스 주소도 막 넣고 그치. 네, 그렇게 했는데 삭제하다 보니까 삭제하면 스테이터스 코드를 뭘로 하지? 했다가 또 삭제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가 있구나. 갑자기 이 앞에 세션 상태 HTTP 무상태성 요거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갑자기. 관점이 조금 새롭긴 하네요. 그냥 뭐 저는 뭐 어떻게 기준을 내렸냐면 상식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물론 클라이언트의 관점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허나 상식적으로 저희가 아까 불현듯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성 역등하지 않죠 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현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를 할 수는 있다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성이라고 하면은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2번 하면 2개가 생성될 거라는 게 상식적이지 얘가 받아들인 인풋이 똑같았으니까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상식일까? 라는 생각했을 때는 저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가 생각하는 그 진짜 상식으로 본다면은 뭔가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뭔가 404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보통 그 스택 오버플로우 그린데 막 물어보는 거죠. 딜리션 2번 했을 때 204냐 404냐 그래서 이제 싸워. HTTP는 스테이트리스하다. 그리고 이 역등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리퀘스트의 결과는 이전의 요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그래서 뭐라 해가지고 서버 상태가 똑같아야 된다. 얘는 이제 204를 주장하는 거지. 이 역등함을 이 근거로 들어서 역등함 이제 스테이트레스함. 근데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얘는 이제 반박을 하는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래 이거 역등해. HTTP는 역등해야 돼.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스펙까지 딱 가져와가지고 역등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 역등이 서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등이 아니다. HTTP에서 말하는 역등이. 서버에 대한 정확하게 완전히 와닿진 않는데 결국에 어떤 요청은 서버의 상태를 변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똑같은 요청이면은 서버의 상태도 똑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오해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 2번 하면은 서버에 2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뭐 1개만 생겨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오해는 서버에 미치는 그 영향까지 역등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HTTP 스펙 이 RFC 261에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아주 이런 양질의 컨텐츠네.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읽고 왔으면 더 잘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주 고급진 내용이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여기까지. 좋습니다.